안녕하세요. 아내의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치시킨 면역 닥터 서재원 원장입니다. 암 환자가 암 진단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까요? 암 재발을 더 두려워합니다. 첫 번째 암 치료에서 천신만고 끝에 완치 판정을 받고 안도했는데 다시 암이 발견됐을 때의 그 절망감과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합니다. 재발암과 전이암 진료를 많이 하고 있는 저로선 꼭 이것만은 기억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발암은 처음 만났던 암과 이름만 같을 뿐 생물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더 독하게 진화한 암이라는 점입니다. 처음과 똑같은 방식, 암세포만 공격해서 죽이겠다는 전략으로 접근하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재발암이 왜 무서운지, 이제는 암이 아닌 내 몸에 더 집중한 전략으로 바꿔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재발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 발생한 원발암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원발암은 대부분 종양 내부가 비교적 균일한 특성을 보입니다. 아직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같은 가혹한 환경을 겪어본 지 없기 때문에 약물을 쓰면 반응이 좋고 수술로 제거했을 때 완치될 확률도 높습니다. 반면에 재발암은 초기 표준 치료에서 살아남은 암세포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표준 치료에 대한 저항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치료제에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공격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이해해야만 바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재발암은 왜 항암제에 잘 듣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기전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재발암엔 다양한 타입의 암세포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암이지만 그 안에 유전적으로 각기 다른 수많은 종류의 암세포들이 섞여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 이들 중 항암제에 약한 타입의 암세포들은 잘 죽습니다. 하지만 유전적 돌연변이를 가진 암세포는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은 암세포의 숫자가 비록 적더라도 결국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들은 죽지 않고 계속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암치료가 오히려 불사조 암세포들로만 구성된 독한 암을 맞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둘째, 암줄기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암줄기세포가 있다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시죠? 암줄기세포는 암조직의 뿌리와 같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분열하지 않고 휴면 상태로 숨어 지냅니다. 그래서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만 공격하는 1세대 항암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항암 치료만으로는 암을 완치시킬 수 없습니다. 암 줄기세포는 세포 속으로 들어온 항암제를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있고 항암제로 인해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잡초를 제거해도 뿌리를 남겨두면 다시 자라나는 것처럼 암 줄기세포가 있는 한 암과의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제 아내의 림프암이 사라진 지 5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내는 처음처럼 생식분말 중심 식사를 하고 주 1회 치료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암 유전자와 암 줄기세포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이런 증거들을 확인했다면 재발암을 마주했을 때 치료 목표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원발암의 목표가 암세포를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는 것이었다면 재발암 단계에서는 암과 공존하면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구체적 목표는 암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면역력을 높이는 것과 암세포보다 정상세포에게 유리한 세포 내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암을 무리하게 공격하다가 체력과 면역력이 먼저 바닥나면 결국 어떤 약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암의 크기를 빠르게 줄이는 것보다 내 몸의 면역력과 삶의 질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전략이야말로 장기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병원 치료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재발암을 치료하는 암센터의 치료 방법이 여전히 암 사이즈 축소에만 몰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재발암을 치료하기 위해 저는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치료 전략은 NK세포 활성도를 150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최전방 선천 면역세포인 NK세포는 암세포를 발견 즉시 죽이는 살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NK세포 활성도가 낮은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암 발병률과 재발률이 2배가량 높습니다.
암 사이즈를 줄이는 것보다 NK세포 활성도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재발암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의 NK세포 활성도는 보통 100 이하입니다. 40 이하인 경우도 많습니다. 항암 치료를 중단해야만 일반인 수준인 500 이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후 관리를 통해 150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저의 치료 목표입니다. 두 번째 치료 전략은 정상 신진대사 능력과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암 환자의 근육량은 단순한 체력 지표가 아닙니다. 근육은 항암제의 독성을 견뎌내고 대사를 도와주는 핵심 장기입니다. 근육량이 부족한 환자는 항암 치료를 중단하거나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체중과 근육량 저하는 생존 기간 단축과 직결됩니다. 규칙적인 근력 운동과 최고 수준의 영양 섭취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치료 전략입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 소화와 흡수, 해독과 배설의 기본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체중과 근육량 유지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암 치료 후 48시간 내에 병원에 오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항암 독성으로 나빠진 인체의 대사 기능을 회복하고 영양 밸런스도 빨리 복구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치료 전략은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암은 만성 염증을 먹고 자랍니다. 의사들은 염증 수치 CRP와 영양 수치 알부민을 조합한 글래스고 예후 점수를 보면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를 예측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영양 상태를 개선해 주는 것은 암세포에겐 증식하기 힘든 척박한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전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전략에 실패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전략도 같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들 중엔 체중과 근육량을 올리기 위해서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를 늘리려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필연적으로 염증 수치를 올립니다. 제가 생식분말 중심 식사와 발효식품 섭취, 그리고 채소 조리를 권장하는 이유는 염증을 줄이는데 가장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암 사이즈 축소에만 매몰되지 말고 우리 몸이 가진 치유 능력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가진 본래의 치유 능력이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장기 생존할 수 있습니다. 암센터의 표준 치료는 암이라는 적을 공격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내 몸이 표준 치료를 견뎌낼 만큼 튼튼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암 사이즈가 많이 줄어도 암을 이긴 것은 아닙니다. 재발한 암은 더 독해지고 똑똑해지기 때문입니다. 암세포의 변화무쌍한 진화에 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은 내 몸의 대사 능력과 면역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암이 주인 행세를 못합니다. 현재 자신이 몸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 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표준 암 치료를 성실히 받아도 주도권을 뺏기면 암은 더 빨리 자라고 다른 장기로 전이됩니다. 그래서 재발암은 최초 원발암의 치료 목표, 치료 전략과 달라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고 많이 두렵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가지세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